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8월 15일 월요일 밤 11시 9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 눌리고 있죠. 지금 여기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오늘도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또 밀려서 내려왔는데 일단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지금 5선이 좀 밀렸어요. 5선이 지금 깨지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만약에 음봉으로 내일 종마감을 한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냥 안 좋은 상황이라면 단기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요렇게 나오거나 요렇게 나오거나 뭐 요런 모양들 지금 요거랑 좀 되게 비슷하죠. 요 모양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좀 요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한번 돌파는 하긴 할 것 같은데 오늘 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종마감을 해준다 그러면 일단은 안 좋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베스트는 뭐냐면 일단 요 음봉이 어제 이 음봉이 안 좋았거든요. 이 음봉이 의미 없어지려면은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야 돼요. 양봉으로 올라가서 이 시가 위에서 일단은 일봉 마감을 해줘야 양봉으로 일봉 마감을 해줘야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밀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며칠일지 몰라요. 이게 3일 만에 끝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 한 7일 정도 또 쭉 빠질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주봉상 음봉이 나오면 안 좋아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참 애매하네요. 지금 이제 일단은 5선이 깨지는지 한번 보고 5선 위에서 말아 올리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트코인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지금 와야 되는데 이 밑으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까지 한번 쭉 밀렸다가 여기서 재차 이제 한번 올라갈지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봉상 이번 주에 주봉상 음봉이 나오면 이게 조금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은 상승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최소한 도치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번 주부터는 계속 이게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또 이렇게 지금 이번 주에도 마치 또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면 그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적어도 이 음봉이 너무 이렇게 크게 내려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5선은 지켜야 될 것 같고 주봉상 그렇게 해서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번 주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마감이 되는 게 좋다. 만약에 이번 주에도 양봉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 조금 애매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끝난 모양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게 또 그냥,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보합 상태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얘가 방향을 어떻게 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얘가 적어도 30K 이상으로는 좀 올라가줘야 좋지 않을까. 30K 이상으로는 올라가서 요 위에서 이제 시작을 막 횡보를 하더라도 요 위에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조금 계속 좀 그런 상황이죠. 주봉상 보면 구름대에서 한참 아래에 있어요. 지금 얘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좀 좋은 모양이 되려면 그 두꺼운 자리가 나오기 전에 이 얇은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리상 이게 지금 가능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조금 뭐 수익이 나면 익절하시고 올라가도 뭐 그냥 이건 내 돈 아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봉상으로 보면 적어도
32K 지점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 적어도 26K, 25K 이상은 제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 적어도 25K 이상은 올라가줘야 좀 희망적이다. 조금 더 그래도 떨어지더라도 여기 이 19.8K 19,800불 고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뭐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이게 충분히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때 여기까지 한번 올 거라고 여기까지 한번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지지를 하고 여기서 좀 횡보를 하면서 좀 말아 올려주면 그러면 좀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지금은 섣불리 이렇게 막 큰 돈을 넣거나 뭐 크게 막 이렇게 어떻게 베팅을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분기봉으로 봐도 이래요. 지금 3개월 분기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왔죠. A, B, C 이렇게 내려왔는데 적어도 얘가 여기 50%선 이상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지점이 대략 32K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기봉상. 그래서 이번 분기에 3분기 때 여기 32K까지 말아 올리지 못하면 이건 좀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4분기 때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3분기 때 최대한 좀 말아 올리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예측을 해보고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얘가 이런 식으로 구름대에서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채널을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지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맥시멈 여기까지는 저는 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얼마냐? 32,800 대략 32,800불 정도 지점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이런 채널로 올라가 준다면 그럼 여기까지는 한번 가는 차트가 되지 않을까.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한 32K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근데 32K에서 지지를 못하면 다시 꼬라박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니까 뭐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주 절망적인 것도 아니고 일단은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뭐 미흡하나마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히려 계속 여기서 이렇게 채널을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보다는 낫죠. 이 채널을 깨고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뭐 긍정적이지도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은 그냥 이렇게 좀 약반등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행이다. 여기서 지금 막 계속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으면 어디까지 또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32K까지는 한번 올라가 주기를 희망하면서 그때 단기적인 대응만 하면 될 것 같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그냥 여전히 241선 그냥 비트코인은 만약에 241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 난 탈출할 희망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하시면서 일상생활에 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적어도 요 지점, 요렇게 요 지점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여기에 저항을 받고 이제 여기 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뭐 그래서 알트들이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도미넌스가 이런 상태라.
그래서 지금 이제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알트들이 따라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참 좋거든요. 비트코인이 한번 빵 쏘고 여기서 막 비트코인이 빌빌대고 있을 때 알트들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그럼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쁘지 않죠. 그래서 조금씩, 다만 조건은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비트코인이 내려온 상태에서 알트가 올라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불장 한번 세게 한번 쏘고 끝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좀 바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월봉상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월봉상 음봉 3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는 아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달러 달러 차트를 보면은, 뭐 얘는 제가 계속 얘기했었지만 달러는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저항을 여기에 저항을 받고 지금 여기를 돌파했는데, 이렇게 양봉으로 지금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 꼭지까지 한번 갔는데, 아직 달러가 지금 이렇게 하향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보기는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상 달러 차트가 이런데, 한번 꼭지를 한번 더 찍고 내려와야 끝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지금 얘가 더 내려올지, 이대로 쭉 내려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가 5선을 깨고 내려오면 이제 빠지는 거고, 5선을 지키면서 다시 말아 올리면 이 꼭지 지점을 한 번 더 터치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은 뭐 그냥 이렇게 계속 지금 내려오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차트를 그리면서 내려왔었죠. 이런 차트를 그리면서 내려왔는데,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년물 채권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분기봉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분기봉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를 돌파할 때 음봉이 뜨면 안 좋아요.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실패 확률이 있는데, 지금 얘가 10년물 채권도 이렇게 지금 241선 여기를 좀 딱 막고 있죠. 여기 막고 돌파하려다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얘도 지금 이렇게 음봉이 떴어요. 음봉이 2번이나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대로 하면 이제 한번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겠죠. 여기 1파, 여기 2파, 그 다음에 여기 3파, 지금 4파 조정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5파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년물 채권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나 이 10년물 채권이 비트코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나스닥 차트하고 달러 차트하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10년물 수익률, 이게 지금 계속 얘네들이 하락할 때는 주식이나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을 했고, 이제 바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얘네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메커니즘은 설명하자면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이런 거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지금 달러를 대체하겠다라고 한 것이, 달러의 어떤 이 수익률을 대체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금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대체제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이거를 투자의 어떤 바구니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해칭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달러도 그런 거에, 달러나 채권이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달러나 채권이나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고 갖고 있으면서 채권 수익률이 높아질 때는 보통 경기가 안 좋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불안정하거나 이럴 때 장기적인 어떤 그런 채권 수익률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 투자하는 거고,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비교해서 해칭 수단, 얘가 만약에 떨어질 때 얘가 올라갈 수 있으니 달러에도 갖다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땐 여기에서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땐 여기서 떨어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칭을 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소위 말해서 뭐 퀀트 투자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돈의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려면 경제적인 거나 어떤 이런 그 전반적인 금융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요게 이제 해칭도 되고 하는 건데, 어찌됐거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는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건가,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달러나 채권들을 비교해 같이 살펴보면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나 채권은 아직 거의 꼭지에는 와 있다. 꼭지에는 와 있는데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도 막연하게 지금 가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TI 이건 뭐냐면 이제 국제 그 유가 차트거든요. 5일 저기 보자. 이게 크루드 오일 그 차트인데 지금 이게 제가 왜 이거를 보고 있냐면, 오일 차트, 이 가스 차트는 왜 보고 있냐면, 이 차트는 왜 보냐면, 얘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였죠. 물가 상승의 주범이 이 오일이었는데, 이 가스 가격에 따라서 그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승하느냐 떨어지느냐, 이제 요거의 핵심적인 게 요 이제 유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가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데 또 한몫을 했고, 그래서 이 오일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데, 얘가 꼭 오일 가격은 그래도 되게 다행인 게 꼭지를 한번 요때 찍고 이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A, B, C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꼭지를 찍으면서 물량이 확 빠졌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출회됐어요. 그래서 얘는 A, B, C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가가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면서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면, 조정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제 소비자 물가는 더 이렇게 유가로 인해서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차트만 보자면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유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이 차트를 보면 앞으로 유가는 ABC 조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개장을 했는데, 나스닥이 지금 차트가 나왔네요. 예. 이제 지금 나스닥이 개장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이렇게 양봉으로 이제 일단 시작을 하고 있네요. 뭐 이렇게 해서 음봉으로 빠지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도 아마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되게 긍정적이다. 비트코인보다 나스닥은 지금 더 좋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일단 요 중요한 요 자리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했고, 그 다음에 요 120선, 주봉상 120선은 일봉상 240인선과 같다고 했죠. 그만큼 되게 중요한 선인데 얘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이렇게 뚫어버렸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이번 주에도 이렇게, 그러면 양봉이 4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도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일단은 여기에서 만약에 양봉으로 더 올라간다면 일단 나스닥은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물타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오늘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했으므로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면 되겠네요. 일봉상. 그래서 일봉상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일봉상 또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가면 이제 요 240에선 여기를 이제 맞닥 돌파하러 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뭐
한번 조정을 받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늘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다. 그거를 꼭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적절하게 어떤 분이 이제 그 도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던데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도지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도지가 예전에 제가 뭐 130원, 170원 얘기를 했었나 봐요.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얘가 일단은 뭐 얘가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도지가 아무리 차트가 좋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얘도 뭐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도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1파 이렇게 1파가 나왔고 2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돌파했으니까 1파의 고점을. 그래서 얘가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제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3파가 진행된다면 뭐 이제 저는 3파는 여기 241선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도지가. 그러면 이제 여기 241선까지 간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거의 한 140원 정도 되거든요. 도지는 만약에 3파가 지금 진행 중인 거라고 보여지면 얘는 140원까지도 갈 수 있다. 3파의 고점은 그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장이 좋으면 241원도 뚫어야 돼요.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얘는 1파, 2파 중에 3파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얘가 뭐 130원, 170원까지 뭐 누가 만약에 제가 얘는 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궁극적으로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파동상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3파가 140원 지점이에요. 그러면 4파, 5파가 나와야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큰 파동 하나 끝내고 이제 2파 조정 국면으로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코리니 분들은 5반 10전 하자. 5%의 반 매도하고 10%의 전량 매도하자. 아니면 조금 더 하면 뭐 10%, 20% 맥시멈 이 정도 놓고 이 정도 올라가면 그냥 욕심내지 말고 이제 매도하고 이제 좀 더 다음 뭐 다른 뭐 지금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타점을 보고 단타로만 접근하자. 이거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엇 파동이 1, 2, 3, 4, 5가 나오죠. 그럼 ABC가 나와요. 근데 이 ABC 조정이 코인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이 C파가 여기 A 지점, 저기 시작했던 1파 지점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뭐, 적당히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그 내려오는 어떤 하락의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어디까지 내려올지. 그거 뭐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유추는 해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운 좋게 뭐 여기 1파를 돌파할 때 이쯤에서 여기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100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3파의 고점이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고 5파의 고점이 뭐 한 1,500원 정도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100원에 매수를 했으니까 만약에 운 좋아서 1,500원까지 가져갔다면은 15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미련 없이 나와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500원만 올라도 미련 없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 여기까지 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매도하고 익절한 다음에 또 다른 차트를 보거나 아니면 얘가 3파가 이게 확실하게 500원이 3파가 확실하고 4파가 나온 다음에 이게 4파가 확실하고 다시 지지를 받고 간다라고 하면 그때 재차 다시 한번 단타로 들어가서 조금 뭐 수익을 보고 이제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나는 가치를 보고 모아갈 테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운 좋게 이제 매수를 했는데 가치를 보고 간다고 했는데 여기 막 1,500원까지 올라갔는데도 매도를 안 하고 얘가 지금 이제 ABC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쭉쭉쭉쭉 빠져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가치를 보고 이걸 하고 있는 게 되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라는 건. 이 정도의 15배의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한다? 이거는 되게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보통 한 20%만 돼도 큰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나는 여기 전량 매도는 아쉬워. 그러면 한 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가 한번 더 들고 가볼 테야.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뭐 이게 오르든 뭐 그냥 나는 이게 한
100배 오를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있는 거는 되게 위험한 매매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 같은 경우 지금 도지를 보면 얘가 여기 요 지점을 이제 다 뚫고 올라갔어요. 제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102원. 예, 102원이 매수 타점이라 그랬죠. 도지는 102원이 매수 타점이었고, 그럼 이제 여기를 돌파할 때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러면 도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이 꼭지까지 한번 수익이 좀 났을 거예요. 예. 여기 102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한 10% 정도,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겠죠.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두 차례 수익을 봤어요. 두 차례. 그래서 두 차례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때 매수하고 꼭지를 찍고 요 120선을 뚫길래 더 가기 힘들겠다 이거. 그래서 저는 한 10% 정도 수익을 내고 다시 쭉 빠지는데 다시 또 한번 들어가서 한 5% 정도 수익을 내고 또 나왔거든요. 아무튼 지금 또 이제 얘가 바닥 여기 5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5선을 지키고 재차 지켜서 조정이 나오면 이제 돌파한 이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102원까지 다시 한번 이제 꼬라 박았다가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지. 지금 도지는 끝 모양을 그리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죠? 1파, 2파다. 그럼 이게 지금 3파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직 이가 끝을 내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파라고 하더라도 비파가 되려면 완전히 끝을 보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고, 지금 3파가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재차 이제는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113원, 113원을 돌파해야 돼요. 이 113원이 되게 여기는 사실 지지 상관없는 돌파 자리가 돼버렸어요. 113원. 그래서 도지는 얘는 저는 한번 반드시 113원을 돌파하러 간다. 떨어지더라도 돌파하러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지금 혹시라도 요때 막 뭐 이제 가짜 하고 외치면서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지금 물렸을 거 아니에요. 절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일단 5선도 지키고 있고 뭐 20선도 남아 있고, 그리고 얘가 여기에서 끝 모양을 그리고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이제 이 3파의 어떤 이 수익을 한번 여기까지 140원까지 한번 보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는 다시 만들어진 타점은 113원이다. 이 113원은 뭐다? 지지가 상관없다. 그러니까 음봉이 떠도 여기를 한번 돌파하면 그냥 매수하면 된다. 그러면 단타로 한번 수익을 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비슷하죠. ABC가 나왔어요. ABC가 나왔는데 얘도 A, B, C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바닥에서 양봉 나오고 있죠. 그래서 5선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월봉입니다.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요 자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기를 한번 다시 재차 돌파해야 된다. 243만 7천원.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 5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더리움을 왜 긍정적으로 봤냐면, 일단 이 전달, 이때가 언제죠? 이때 6월의 음봉을 이번 달에 벌써 지금 다 회복했죠. 2달 만에. 그래서 첫 달에 50% 이상을 회복했고, 이게 되게 긍정적인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 지금 얘의 고가마저도 시가와 고가를 다 뚫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얘는 그렇다면 양봉으로 이 전달 5월의 음봉까지도 지금 돌파하러 가는 중이니까, 이더리움만 보자면 알트의 대장주가 되는 대장 코인이 되는 이 이더리움이 지금 좀 긍정적인 모양을 그리고 가고 있으므로 조금 뭐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의 전체 시총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이 어떤 그 갖고 있는 그 상승의 여력, 이런 걸 볼 때 항상 이 이더리움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총이 큰, 뭐, 지금, 뭐, 얘가 200조 가까이 되나요? 얘가, 지금 시총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시총이 상당하죠. 그래서 지금 시총이 전체 시총이 10조 이상 되는 코인들, 좀 우량한 코인들은 잘 지켜보시고 뭐 루나나 이런 애들처럼 이상한 방식으로 방식으로 뭐 스테이킹을 하는 뭐 그런 코인들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 우량한 코인이고 오래 살아남았고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10시 법칙이라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그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10년이 걸리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를 보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살아남은 코인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지금 12년 됐죠. 그러면 이제 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12년이라면 적어도 한 6년, 5년 이상 된 코인들은 좀 우량한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총도 한 10조 이상이 된다. 뭐 그런 코인들은 예를 들면 좀 전에 본 도지 같은 경우도 뭐 말들이 많죠. 이게 뭐 스캠이니 뭐 어째니 막 이러면서 도지에 물리신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 얘 시총이 10조 이상 되잖아요. 시총도 크고 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그 험난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얘가 지금 계속 뭐 이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지 같은 코인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코인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수익률은 다른 어떤 김치코인이나 이런 것처럼 뭐 그냥 한 방에 40% 50% 가지는 않지만 이런 애들이 만약에 장이 좋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불장이 한번 온다 그러면 도지 같은 애들이 지금 얼마죠? 도지가 지금 아까 얼마였죠? 도지가 지금 종가 100원 정도잖아요. 지금 100원인데 얘가 많이 갈 때는 800원까지도 갔어요. 그러면 불장 나오고 하면 얘가 1000원 가져가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있는데 여기 800원대에도 물리신 분들 많이 있겠죠. 그럼 얘는 100원에 만약에 얘를 샀다면 800원까지 간다. 불장이 와가지고 막 진짜 장이 좋아졌다. 자고 일어났더니 계속 오른다.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얘도 이제 800원, 6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이런 시총 큰 애들은. 불장이 와야 가요,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지금 막 하락장일 때 도지가 막 무슨 막 2배, 3배 이렇게 오르기는 힘들어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시총이 작은 애들은 그냥 뭐 한 100억, 200억만 있어도 막 뭐 수십 프로 올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시총이 크고 오래된 코인들을 좀 추천하고 그 와중에서도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시총이 크다고 해서만 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가 어떻게 시장에서 특히 개발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어떤 코인들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가, 대체제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같이 보면서 가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그냥 틈틈이 정보를 좀 살펴보시면서 알트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끝으로 한번 보자면 이제 요거 연봉으로 보자면 지금 비트코인 이게 지금 연봉 이제 히트맵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올해 마이너스 47% 올해 마이너스 47%를 지금 8월 15일 현재 마이너스 47.8%를 기록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48%. 뭐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예요. 솔라나 마이너스 74%, 도지 마이너스 55%, 폴카단 마이너스 66%, 그 다음에 아발란체 마이너스 74%, 에이다 마이너스 57%, 리플 마이너스 55%다 지금 연봉으로 보자면 50% 이상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의외로 뭐 트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밖에 안 돼요. 3.96이거든요. 그래서 뭘 보시면 좋냐면
최근에 몇 달 동안 분기봉으로 보면은 이제 뭐 분기로 볼 수도 있겠죠. 분기로 봤을 때 하락률이 좀 적은 애들, 요런 애들을 유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시총이 큰 애들 중에서는 A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요 폴리곤, 또 뭐가 있죠? 요거, 체인링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니고, 좀 시총 큰 애들 중에서 좀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분기봉으로 봤을 때 빨리 회복이 되는 애들, 지금 그런 애들들 좀 볼 필요가 있고, 월봉으로 봤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월봉으로 봤을 때 좀 회복률이 빠른 애들 있죠. 지금 이번 달에 이더리움이 54% 회복했고, 그 다음에 에이다 27%, 리플 10%, 솔라나 17.9%, 도지 21.6%, 폴카다 30%,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아발란체 44%, 그 다음에 폴리곤 35%,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회복률이 좀 그래도 뭐 30% 이상 막 이렇게 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아요. 회복률이 좀 빠르다. 뭐 크로노스도 24% 회복했고, 그다음에 뭐죠? 예, 아톰 얘가 뭐였죠? 코스모스, 예, 코스모스 23%, 그다음에 스텔라 루멘도 11%. 보통 이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회복률이 높은 애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지금 이더리움이 50% 가까이 회복을 했고, 또 뭐였죠? 에이다도 뭐 거의 한 30% 가까이, 그리고 도지도 20%. 가장 지금 회복률이 제가 가장 지금 높은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번 달에 166% 올랐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 정도 오른 거니까 이번 달에 그런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그런 코인들이 조정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다시 재차 상승할 때 그런 때 단타 자리를 노리면 오히려 가지 않는 너무 오래된 무거운 코인들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단타로 들어갔을 때 단기적인 수익률은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전반적인 큰 흐름 안에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달에는 다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비트코인은 분기봉으로 3개월 분기봉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아직도 회복하려면 좀 멀었다라고 보시고, 시장을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조금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좀 균형감 있게 장기적인 단기적인 이런 측면들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때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이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지금 얘가 다시 말아 올리기를 지금 뭐 희망해 봐야겠죠. 얘가 양봉으로 전환해서 이때의 시가, 어제의 시가인 24,455불 이상은 올라가서 양봉으로 마무리해 주기를 희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500불, 만약에 24,500불까지 얘가 상승을 해준다. 내일 일봉 마감을 그렇게 해주면 조금 그래도 희망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름대 상단을 다시 한번 뚫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후행 스팬이 여전히 캔들 위에 있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한번 버텨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손절할 수 있는 분들은, 만약에 얘가 내일 5일선을 깨고 내려와 가지고 종마감을 한 다음에 또 밀린다 이러면은 그냥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 라인도 이제는 잘 잡으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여전히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연장의 연장이 뭐냐? 연장 파동은 상승 파동 중에서 하나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이제 파동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엘리엇 파동의 기본인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연장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하죠? 1, 2 해서 보통 이제 3파에서 만약에 연장이 나오면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그런 다음에 4파, 5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 그리고 3의 5, 그 다음에 4파, 5파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파동이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래서 기자모리가 말한 9파동. 파동이 9개로 해서 상승 파동이 끝나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기 3의 1에서 3의 5까지 요렇게 해서 파동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연장 파동에서 한 번 연장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1, 2, 여기 3의 1, 여기 3의 1이죠. 3의 2, 그런 다음에 여기 3의 3, 여기 3의 3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여기서 다시 또 3의 1,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3의 3의 2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또 3의 3의 3 이렇게 나오고, 3의 3의 4 이렇게 3의 3의 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 2 그래서 이 3의 3의 5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파동이 원래는 이렇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렇게 해서 딱 끝나야 되는데, 이 3의 1에서 다시 이 3파가 3의 2파, 3의 3파가 나와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묶음이 3의 3파로 연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런 다음에 3의 3이 저기 뭐죠? 3의 4가 나오는 거예요. 3의 4. 그런 다음에 3의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4 그리고 5 그렇게 되면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이런 식으로 13개의 파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말한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게 지금 요 파동이 연장 파동 3의 1, 3의 2, 3의 3 파동에서 연장이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5파동에서 갑자기 연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연장되는 파동에서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아니면 요 3의 3파에서 안 나오면 이 3의 5파, 요 3의 5파 지점에서 3의 3의 뭐죠? 3의 5의 1, 3의 5의 2, 3의 5의 3, 3의 5의 4, 3의 5의 5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장이 나오거나 여기서 연장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연장 파동에서 한 번 더 연장에 연장이 나온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거를 어떤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요거를 제가 답변을 다는 겁니다. 피드백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원래 원칙대로는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오고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여기에서 연장이 나온다고 할 때 1, 2 할 때 3, 요 3파동, 요 3파동이나 요 5파동 요 두 군데에서 연장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연장이 나오고 여기에도 연장이 나오는 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에서 연장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연장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그냥 대응이 되는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 파동 자체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9개의 파동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1, 2, 3, 4, 5, 2파동이 아니라 이거는 이 1파동을 세분했을 때, 소분해서 봤을 때, 세분해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장파동은 이 1파동, 2파동 다음에 이게 하나의 파동으로 대응이 되는 거예요.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게 연장해서 쭉 나오는 거죠. 그러면 파동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까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8개, 9개 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연장의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3의 1의 3, 3의 3의 3파 3의 3의 3파에서 한 번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도 1대1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13개의 파동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런 식으로 해서 13개의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의 연장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장의 연장이 이렇게 나올 경우는 뭐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정말로 연장의 연장이 나온다라는 거는 특징이 뭐냐면 정말로 장이 좋은 거예요. 막 각종 호재가 막 터지고 빵빵 터지고 막 수급이 그냥 막 들어오고 막 한번 수익 보고 출회되면 또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장이 좋은 거죠. 그냥 막 자고 일어나면 막 올라가는 그런 장일 때 연장의 연장까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지금 차트를 이 내용이 사실은 그 엘리엇 파동 그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책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로 해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함께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